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또 한 주 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자, 오늘은 그 식당에 대한 성공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식당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성공적인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식당을 하기 전에 성공한다라는 이런 확신이 아마 들어서 식당을 창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창업 전에는 뭐 창업 박람회라든지 창업에 관한 도서를 또 보고, 또는 주변 지인들의 그 어떤 식당 한 모습도 보고, 현장 경험 뭐 이런 걸 시장 조사를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식당을 창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현실적인 조건을 봤을 때 식당 창업을 했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70% 정도는 문을 닫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 또는 창업 서적에 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는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식당에 대한 이제 성공적인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식당을 그 음식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홀 서빙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삼박자도 맞아야, 그 중에 또 운도 있습니다. 운도 있고 다 맞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식당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신다면은 권해드리는 것은 아이템 선정을 일단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초보자인 경우에는 유행 타지 않는 식당을 권해드립니다. 계절성 또는 유행을 타는 것은 초보자가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조금 해가지고 이제 뭐 3개월, 6개월 뒤부터 이제 안정이 돼서 수익성을 창출해야 되는데, 회사가 창업 식당이 어려워지니까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초보자는 될 수 있으면 유행 타지 않는 식당 창업을 권하고요. 아이템 선적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따라하지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하되 아이템을 심사숙고해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템이 선정이 됐으면 이제 그 어떤 코스트 리더십,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나만 식당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치킨집을 하나 하더라도 치킨 브랜드가 많이 있고 치킨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차별화도 돼야 되고. 근데 그 코스트 리더십 쪽에, 가격 경쟁력 쪽에 경쟁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원가에 대해서 남보다 조금 더 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지요. 그 인터넷에서 어떤 우리가 쿠팡이든지 옥션이든지 또는 기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때 여러 가지 보지만은 가격에 대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같은 품질인데 좀 더 싼 게 없는지 저렴한 게 없는지 우리는 검색을 합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대개 판매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나죠. 같은 상품이지만 공장에서 같은 브랜드를 달고 나오지만은 판매하시는 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식당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코스트 리더십을 가져가면 좋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식당을 창업할 때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분기별로 다 판매가 가능한 건지, 또는 그 냉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름에 주로 많이 나가는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시지만은 또 호불호로 나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좀 다 잘 팔리면 좋겠죠. 물론 성수기와 비수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비수기가 있다면 그 비수기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 그 종목이 있어야 됩니다. 냉면을 파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름 또 가을까지 잘 팔았다면 이제 겨울에 이제 국밥, 따뜻한 국밥을 팔든지 뭐 설렁탕을 팔든지 따뜻하게 뭐 팔 수 있는 그런 겨울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사계절 판매가 가능한 메뉴가 있어야 된다. 또 메뉴가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해야 되죠. 복잡하면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식당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고 구매 문제도 있고 재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어떤 식당을 할 때 이제 그 매출도 중요하지요. 수익성도 중요합니다. 뭐 1억 팔고 10억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 결산을 하고 내 주머니에 수익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게 중요하죠. 단순히 매출에서 매입을 뺀 것이 아니라 식당 운영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재료비를 빼야겠죠. 경상이익인데 한마디로 뭐 건물 임대료도 있을 것이고 직원 임금비라든지 식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죠. 고정비와 뭐 변동비도 다 생각해야 되고 감가상각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들을 빼고 남는 것이 수익입니다. 그 수익이 얼마가 남는지 또 잘 고려해 보셔야겠지요. 자, 그 다음에 식당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간편한 아이템이면 좋겠죠. 물론 이제 돈이 많아서 이제 어떤 큰 조직을 가지고 가면 뭐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 지금 이제 전문화가 돼 있고 식당별로 아주 세분화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생계형으로 간다면 직원이 많으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임금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식당을 운영하는데 좀 간편한 시스템이 좋겠죠. 될 수 있으면 간편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전부 다 그 원재료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사가 오고 구매를 하고 내가 다듬고 내가 직접 조리를 하고 내가 고객한테 메뉴를 제공했을 때 서빙하고 했을 때 고객 만족도도 있겠지만은 그에 대한 수익성 그리고 재고 관리 로스율 뭐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단계가 복잡하면 직원도 많아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손님한테 서빙하는 시간도 늦어질 수도 있고 재고 관리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좀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면은 아마 식당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식당도 하나의 작은 기업이라면 기업입니다.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은 똑같습니다. 단지 운영의 차이일 뿐이고 사람이 많고 작고 이런 차이지 좀 간편하게 뭐 예를 들어서 국밥을 내가 식당에서 5가지를 한다. 내가 5가지를 다 끓일 것 같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데워주면 쉽죠. 대신에
공장에서 주는 것처럼 표가 안 나야 되겠죠. 직접 만든 것처럼 손님이 받았을 때, 테이블에서 서빙을 받았을 때 푸짐하고 우아하고 근사하고 아주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 제품을 갖다가 위생적으로 만들었다면 정성껏 대접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식당을 했을 때 식당이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객에게 더욱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간편해야 된다. 구매도 내가 시장 가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구매 대행이 있으면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해야 되겠죠.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날씨가 맑든지 기본적으로 식당을 유지할 수 있는 매출이 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겠죠. 같은 떡볶이집을 하더라도 나만의 차별성이 없다면 옆에 좀 더 자본이 많은 경쟁업체가 들어선다면 식당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철학도 있어야 되고 차별화도 있어야 되고 코스트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어떤 서비스, 맛, 그리고 주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제품을 상대할 수 있는 소비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오늘은 식당을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봤는데 다음에는 다른 쪽에서 또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거 테스트하는 중이고 지금은 좀 멀리 있어서 여러가지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만드는데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좀 더 나은 걸로 또 준비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곰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